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43호 제16면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는 6월 8일 월부터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새로 실시하고 기존 의과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내실화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선택하여 치아후식, 충치 등 구강 건강 상태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근육강직 등으로 평소 치아 관리가 어렵고 치료 자체도 난이도가 높아 구강 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2020년 현재 전국에 10개소를 설치해 왔으나 상급 의료기관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중심으로 지역치과병 의원에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 및 소재치과병 의원이 대상이 되며 6월 8일부터 1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우식 결손 치아, 치석 치태 등 구강 건강 상태, 구강 관리 습관, 칫솔질 방법 및 횟수, 흡연, 음주 등을 평가하고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불소도포, 치석 제거 및 구강 보건 교육 3개 행위로 구성된 구강 건강 관리 서비스 묶음, 패키지를 제공하여 중증 치아 질환을 예방한다. 장애인들의 서비스 본인 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1만 8천 원 정도 소요되며 이는 불소도포, 치석 제거 관행 가격의 합 약 6만 8천 원에 비해 환자 부담이 약 4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없다. 한편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케어플랜 횟수를 늘리고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 신설 및 방문진료 수가를 개선하여 참여 요인을 강화하여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주요 제도 변경사항은 첫째, 포괄평가 및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케어플랜을 기존에 연 1회 시행하던 것에서 중간점검을 추가하여 연 2회 건강 및 장애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둘째, 환자관리 서비스를 신설하여 월 1회 이상 전화를 통해 건강상태, 약물 복용, 합병증 유무 등에 관하여 비대면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없도록 하였다. 셋째,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진료 서비스 수가를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1차 의료 왕진 시범사업의 왕진료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그간 집합교육으로 실시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주치의 등록 및 교육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인 누리집 hi.nh.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살고 싶은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현을 위해 중요한 사업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 여부 등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전국 확대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촉진 방안 마련 시행.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촉진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6.5, 금, 기재부 두 차관 주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6.8, 월,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하였다. 이번 조치는 그간 장애인고용법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실적이 여전히 미흡하여 모범고용주로서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배경에서 마련되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미흡한 것은 인식 부족 외에 공공기관 자체의 장애인 고용 역량이 낮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역량 및 근무 여건 개선에 이번 조치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 별표 사인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종합 컨설팅이 제공된다. 장애인 고용 종합 컨설팅은 기존에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던 공단의 각종 기업 고용 지원 서비스를 패키지화한 것으로 대상 기관의 장애인 고용 여건을 진단하여 장애인 고용 장애 요인을 도출하고 장애인 일자리 개발, 맞춤 훈련, 장애인 근무 지원 서비스, 인재 알선 등 그 기관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 전담 조직인 사회적가치 혁신성장센터를 중심으로 공단 지사 훈련센터를 연계하여 고용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의 대상 기관이 상시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93개 대상 기관, 고용실적 저조 중 일부의 종합 컨설팅을 시범 실시할 계획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13개 기관 모두에 대해 실시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대학병원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34개에 우선 실시한다. 또한 종합 컨설팅을 통한 공공기관의 고용 역량 강화와 더불어 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도 강화된다.
현재 장애인 고용 실적 평가 시 장애인 고용 달성률이 80%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만 최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90% 미만 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는 최저점 기준을 상향 조정 별표 사인하여 의무 고용률 미준수 공공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노력, 비계량 지표, 도 경영 실적 평가에 새로이 반영된다. 이는 장애인 고용 실적과는 별도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여러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종합 컨설팅을 받은 기관에 대해 동 컨설팅을 통해 제시된 해법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중증장애인 초과현원 제도의 경우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 적용, 19년 12월 도입하고 있으나 이를 기타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초과현원 제도는 예외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채용, 단 3년 내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결원이 많지 않아 장애인을 당장 추가 고용하기 어려운 기관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금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고용 실적 저조기관에 대한 종합 컨설팅이 실시되며 경영 실적 평가 지표 강화 및 중증장애인 초과현원 제도 확대는 금년 말에 관련 지침과 경영 실적 평가 편람을 개정하여 21년부터 시행된다. 화성시 관내 초중고 62개교의 열화상 카메라 지원. 화성시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초중고 62개교에 500만 원 상당의 열화상 카메라를 무상 지원한다. 이들 학교는 교육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 수 600 미만 소규모 학교로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7개교이다. 시는 총 3억 2천여만 원을 투입해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지원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으로 등교시 학생들의 발열 체크가 수월해짐으로써 코로나19에 대한 보다 빠른 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등교 개학이 시작되면서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 교사님들의 불안이 큰 것으로 안다며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화성교육학기온을 실현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